네, 안녕하세요. 캐치 트래픽 발표자 18기 엔지니어링 윤정원입니다. 저희는 지하철 혼잡도 및 키워드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 및 프로젝트 설명입니다. 저희 조 이름이 캐치 트래픽인 이유는 혼잡도와 관련된 주제를 진행하는 만큼 혼잡한 서울 시내에서 교통을 잡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역할로는 분석의 김윤석, 김재민, 이현진, 윤정원, 엔지니어링의 조은하, 김재민, 윤정원, 그리고 시각화에는 서은유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근 수도권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이 2년 사이 12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 혼잡에 관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출퇴근 막힘, 출퇴근 교통난, 그리고 도로 혼잡, 버스 만석, 버스 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가 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도로교통 혼잡도 분석을 통한 수도권 광역도로교통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도권 교통의 혼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했고 서울 지하철역 기준의 혼잡도와 지하철역별 인스타그램 핵심 키워드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혼잡도 상황을 파악하고 인스타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혼잡한 지역의 핵심 키워드들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와 서울시 행정동별 지하철 총 승차 승객수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오픈 API를 이용하여 매일 갱신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고 승차 총 승객수와 시간대별 지하철 승객수를 기준으로 지하철역 혼잡도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키워드는 API를 사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최대 2개 역을 추출한 총 48개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를 이용하였고 역별로 900개의 게시물 글을 프롤링하여 해시태그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둡, 스파크, 에어플로우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둡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구문 분석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파크는 버클리 대학 AMP랩에서 내놓은 스칼라 기반의 빠른 분석이 가능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엔진이며 에어플로우는 에어비앤비에서 개발한 워크플로우를 작성, 예약 및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한 저희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API를 이용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과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중처리하고 하둡에 적재합니다. 그 스파크로 지하철 혼잡도를 시계열 분석하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카운팅합니다. 해당 과정들은 에어플로우로 자동화하여 매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글을 작성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태블로를 이용해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석 과정입니다. 저희의 분석 과정은 크게 세 가지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지하철 승객수 예측을 위해 페이스북에서 만든 시계열 예측 라이브러리인 프로펫을 이용했습니다. 프로펫은 정확도가 높고 빠르며 직관적인 파라미터로 모델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펫의 모형은 트렌드, 계절성, 효율 이 세 가지의 메인 컴포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화면의 함수에서 GT는 비주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추세 함수, ST는 주간, 연간 등과 같이 주기적인 변화, 그리고 HT는 휴일과 같이 불규칙한 이벤트를 나타내며 정규 분포라 가정한 오차함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이스파크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스파크는 아파치 스파크와 파이썬의 공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사실상 스파크용 파이썬 API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스파크는 스칼라 언어로 작성되며 RDD에 접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83개의 지하철역을 처리하기 위해 아파치 에로우를 사용했습니다. 아파치 에로우는 인메모리 컬럼 기반의 데이터 포맷으로 JVM과 파이썬 프로세스 사이에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및 변환을 수행하는데 메모리 공유를 통해 빠른 변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로우가 설치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벡터라이즈드 UDF인 판다스 UD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스파크 UDF가 아닌 판다스 UDF를 사용했는데요. 판다스 UDF는 스파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판다스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직렬화 오버헤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로우마다 실행되는 스파크 UDF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장하게 됩니다. 스파크 2.3에 추가된 기능으로 기존의 스파크 UDF와는 다르게 그룹 바이의 어플라이에 분산 처리를 하면서 데이터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여기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DS는 날짜를 의미하고 이렇게 Y는 승차 인원, 영명 라벨은 영명을 라벨 인코딩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분산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각 지하철 영명으로 그룹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키마 타입을 정의하고 판다스 UDF를 사용해 프로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판다스 UDF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 1개, 즉 1개 역의 승차 인원을 예측하는 코드는 6.92초가 걸렸지만 판다스 UDF를 사용해 283개의 모델 역을 예측하는 코드는 26.73초가 걸렸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경우 보이시는 것처럼 승객수가 시간대별 누적 값입니다. 열차 한 대당 승객수를 구하기 위해 시간대별 열차 대수의 평균을 구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하차 인원을 예측할 때에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펄시스트와 캐시를 적용해 성능을 개선하였는데요. 스파크에서는 액션 시점마다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드합니다. 이때 한 번 로드한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상주시킬 수 있는 펄시스트와 캐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펄시스트의 경우 스토리지 레벨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며 캐시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스토리지 레벨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각 적용 전후의 성능을 비교하면 캐시의 경우 0.75초에서 0.45초로 향상되었으며 펄시스트의 경우 스토리지 레벨이 메모리 올릴 때 0.2초, 메모리 앤 디스크일 때 0.42초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케이를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파케이는 컬럼 기반으로 데이터 저장과 조회의 효율적인 성능을 보이는 데이터 파일 형식입니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데이터 압축 및 인코딩 체계를 제공하며 로우가 아닌 컬럼 기반으로 저장하여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분석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CSV의 경우 대략 34MB를 차지하는 반면 파케의 경우 7.65MB만을 차지하였고 읽는 속도도 3.3초나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 효율적인 파케이 형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에어플로우를 활용해 흔적도 분석 및 해시태그 카운팅 과정을 자동화하였습니다. 지하철 혼잡도의 경우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처리 후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대그 디렉터리를 이용해 자동화했습니다. 서브웨이 덴시티 덱 코드를 보시면 데이즈는 1로 해당 대그를 매일 반복하도록 했고 처음 시작 후에 지하철 혼잡도를 API에서 크롤링해온 작업과 크롤링한 지하철 데이터를 점처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플로우에서 실행한 작업들을 앞서 말씀드린 순서의 파이프라인 형태로 저장하여 매일 반복하도록 자동화한 모습입니다. 해시태그 카운팅 과정도 똑같이 자동화 처리를 하였는데요. 데이터 크롤링, 점처리, 분석, 적재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대응 코드를 보시면 윅스는 1로 매주 반복해서 해당 파이프라인을 반복하도록 설정했으며 내부에는 인스타그램 API를 사용하여 서울시 해시태그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과정과 각 지하철역에 대한 해시태그가 있는 게시물을 전처리로 저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해시태그의 빈도수를 분석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지하철역의 경우 매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글이 올라오는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매주 반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태그인데요. 크롤링, 전처리, 분석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화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영상입니다. 상단에는 해당 대시보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날짜형 필터 2개가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을 구분해서 승하차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대를 선택해서 승하차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승하차 통계에서 날짜형 필터가 적용된 락데 그래프 형식의 월별 총 승하차 인원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지역별 토큰을 누르시면 선택한 시간대의 지역별 승하차 인원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지하철역별 혼잡도 현황 지도입니다. 선택한 시간대의 혼잡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 시 이번 달 모든 시간대의 총 승하차 인원을 캘린더 차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혼잡도는 그 위에 마우스로 오버하며 저희가 예측한 해당 날짜의 총 승하차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매일 갱신되며 갱신한 날짜로부터 한 달 뒤의 승하차 인원수를 예측해서 보여줍니다. 예측값의 로스를 줄이기 위해 이동 평균을 적용한 승하차 수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지도의 상단에 구별 필터를 이용해 각 가치구별 지하철역의 승하차 수만 볼 수 있고 원하는 특정 역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강남구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모든 비주얼은 강남역에 대한 값만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일리 혼잡도 오른쪽 상단에 저 인스타그램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해시태그로 조회하는 서울시라는 히트맵이 조회됩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최근 사용 해시태그 탑10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해시태그는 매달 말 1회 갱신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연구 방향입니다. 추가 연구 방향은 크게 기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및 개선 측면과 사용 데이터 및 시스템의 활용 유연성 확보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보의 확대 및 개선 측면에서는 버스와 도로 정보를 통합하여 혼잡도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각화 결과는 현재는 태블로로 제공하지만 웹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분석 결과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활용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는 실시간 수집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과거 내역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혼잡도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AWS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캐치 트래픽팀 지하철 혼잡도 및 키워드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